개식용 금지법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음. 먹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뭐 도살하거나 아니면 식품으로 유통 판매하는 걸 모두 다 금지하는 법인데요. 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개 농장이나 도살장들 그리고 이제 보신탕 가게까지도 다 음.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살 같은 경우에는 그 피디님 표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그 법안 표를 내용을 볼게요. 보시면 네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음. 이 도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키우거나 유통하고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처벌은 네. 3년 뒤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좀 둔 거죠. 예. 그래서 2027년부터는 이 개식용에 대해서는 금지 그리고 처벌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도 안 되고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안 되고 보신탕집도 다 일단 금지가 되는 건데 네. 뭐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그쵸. 2027년부터 금지한다. 정말 세상이 변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여야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의견이 일치한 것 같고 음.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뭐 외국에 나가서도 동물보호 단체도 만나고 이런 활동도 했었죠. 네. 법 통과되고 나서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그 진짜 이게 되게 오래된 논쟁이었잖아요. 네. 88 올림픽 때부터 이거 개식용 금지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이 30년 넘게 이어져 온 건데 음. 일단은 이제 동물보호 단체는 환경 환영의 뜻을 좀 밝혔습니다. 네. 동물권 운동의 기념비적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 복지를 끌어내리던 이 개식용이 종식된 걸 환영한다 이렇게 예. 밝혔고요. 반면 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좀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네. 제가 어제 서울 종로구하고 동대문구의 보신탕 가게들을 좀 돌아다녀 봤거든요. 눈 오는 날. 예. 근데 이제 인터뷰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셔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3-40년 동안 해오던 생업을 하루아침에 나라에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음. 이렇게 인터뷰 해봤자 어차피 도와주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이제 얘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이 이제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세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주인들은 거의 인제 없다 그랬죠. 없는 옛날부터 거죠. 차려온 분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업종 전환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평생 동안 해 오던 이거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계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는 뭐 대부분 손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고 또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접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사실 이제 개고기 먹는다는 예전에는 뭐 먹어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진짜 못 봤거든요. 음. 말씀하신 대로 식당 주인도 70대 이상 고령층이 많고 아마 어제 분위기도 손님들도 모르겠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고령층 손님이 많았을 것 같아요. 드시는 거의 분들도. 인제 중장년층이 좀 네. 많이 계셨죠.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미 개고기에 대한 인기는 뭐 인기라고 할까요? 수요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어차피 우리가 문 닫을 건데 이렇게 법까지 제정해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살해야 되냐 이게 또 식당 주인들의 입장이긴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제가 동대문에 있는 한 가게를 네. 갔었는데요. 요 근처에서 6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가게예요. 음. 근데 간판에 보신탕이라고 써 있던 곳에 염소탕이라는 글자를 덧붙였더라고요. 이거 예. 사진 지금 보시는 건데 저 아. 염소탕 저기가 쪼끔 이렇게 노란색이 좀 다르죠, 염소탕만 좀 옆에랑. 새거 같이 붙여 놨네요. 네. 저게 이제 원래는 여기 보신탕만 팔았었는데 손님들도 줄고 그리고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구청 단속도 많이 나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염소탕을 같이 팔면서 간판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시선이 인식 변화가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예. 저게. 그래서 실제로 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93.4%는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그런 산업이긴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법으로 좀 강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남은 과제들이 좀 있죠. 그쵸. 이제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 네.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음. 근데 다만 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지원 규모는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다 마련하지는 못했고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육견협회에서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한 40만 원으로 잡고요. 그러니까 아. 최소 5년 동안의 손실액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네. 그러니까 한 마리당 2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지금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거든요. 52만 마리요? 네. 근데 예예. 여기 이제 불법 농장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다면 이 최소로 잡아도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견협회 주장에 따르면 개 한 마리당 200만 원 지원해 달라니까 네. 52만 마리를 200만 원씩 곱하면 그쵸. 1조 원. 1조 이게 원. 이거는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최소고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게 농장만이고 또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더 예산이 필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미 이거는 규모가 너무 과하다. 보상 음. 규모가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에도 좀 진통이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아까 52만 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이 개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요. 예. 이 개들이 농장에서 풀려나면 사실 뭐 보호시설 같은 데로 가야 예. 하잖아요. 근데 50만 마리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예. 실제로 지금도요. 한 해에 유기된 개들이 한 해 8만 마리 정도인데 음. 그중에서 한 20% 그러니까 2만 마리 정도는 매년 안락사를 하고 있다고 아 해요. 예. 그러니까 50만 마리가 한꺼번에 풀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네. 이 동물단체 등에서는 이 농장의 폐업 시점을 좀 분산시켜서 우리가 개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근거 그 좀 배경들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법 통과가 돼서 막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개 식용 없다.'라고 해서 쪼끔 기뻐하는 분위기도 많았지만 과제를 들으니까 52만 마리 강아지들 어떻게 이런 숙제가 많이 남아 있네요. 요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